해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증시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잘해왔고요. 조금만 더 여러분들 힘내주신다면 강하게 반등이 나와서 신고가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도 여러분들 볼 수 있지 않나,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증시가 바닥을 만들었을 때 흐름을 보면 10월달과 11월달 중순 이후에 바닥을 만들었는데, 이때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6.6%, 6.5%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에서 금리가 최고 피크를 치는 그런 모습이었고, 증시는 3월달에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계속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N자형으로 올라갔지만 1월달 이후에 3월달에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우려감에 의해서 증시는 급격하게 급락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2월달과 3월달로 가면서 아니다, 3월달에는 금리가 분명히 올라갈 것이야, 그렇게 보고 주가는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 3%대와 3.5%대의 물가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서 실망감에 의해서 주가는 내려가지만 3월달보다는 6월달에 금리는 인하될 거야, 올해 3차례 이상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런 쪽의 내용이 나왔지만 주가는 다시 올라갔다가 실망감에 의해서 다시 급락이 나오게 됩니다. 6월달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이제는 10%도 안 되는 그런 흐름이고,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80%가 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강하게 급락이 나왔는데요. 이번 주에는 미국이 1분기 경제 성장률 지표가 발표되고요.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볼 수 있는 PCE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FOMC 회의로 결과록이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는 6월달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라기보다는 올해 과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느냐, 인하할 수 없느냐, 이 부분을 놓고서 어느 정도 코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뉴욕 증시가 급격하게 급락이 나왔는데요.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가 10% 이상 빠진 것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반도체가 무너진다라고 보고 있는 우려감도 있었지만, 만기일 날이었습니다. 미국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어느 한 방향으로 주가를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엔비디아가 강하게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가 지수가 약할 때는요, 여러분들 시장이 왜 약한지, 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원인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 하락의 이유 90%는 전쟁도 아니고 경기에 대한 둔화도 아니고, 지금은 모든 세계가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미국의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 너무 비싸죠. 여러분들 금리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어려웠죠. 이 금리 고점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도 계속적으로 안 좋을 것이고, 환율은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게 되겠죠.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의 수출 증가율이 11% 정도가 증가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다행입니다. 반도체가 43% 정도 증가가 됐고요. 자동차가 13%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반도체랑 자동차 사면은 사실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는 얘기는 자동차와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지금 환율의 영향으로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4,400억 정도의 순매수를 잡혀 있는데, 선물보다는 현물 쪽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7,800억을 매도했습니다. 김 대표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선물을 보통 매도를 많이 했지 현물을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금요일날 3,400억, 월요일날 7,800억, 왜 이렇게 선물을 매도 많이 하느냐, 의심 가져봐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선물 플레이를 하면서 선물을 주로 매도를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물과 현물에 대한 이 스프레드, 가격 스프레드가 차이를 많이 보이게 되겠고, 그런 상태에서 차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락률이 덜해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은 아마도 매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당일날입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삼성전자 매도 1등, 하이닉스 매도 2등, 3등 한미반도체. 오늘 반도체 한민방 매도를 많이 해서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는 신고가가 나왔으니까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냈을 거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총의 넘버2고 삼성전자 시총의 넘버1인데 얼마 안 빠졌습니다. 차익 실현하기 너무 좋죠. 반면에 수출 증가율에서 지금 반도체 다음으로 높은 게 자동차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아, 현대차. 외국인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저평가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와 기아와 포스코 퓨처엠을 오늘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화면에서 기아랑 삼성전자 또는 SK 하이닉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기아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기아인데 기아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저 PBR 관련한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강하게 끌어올립니다. 자, 8만원에서 13만원대까지 끌어올렸지만 결국에는 반도체 시황이 좋아지면서 기아는 13만원에서 10만원까지 급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4월 달에 기아는 10만원에서 한 15% 정도의 강세 분위기를 만들어줬는데, 신고가를 갱신하려면 여기서 제일 주목해야 되는 거는 11만 5천원에서 13만원까지 올라가야 신고가입니다. 김 대표는 기아 장기 목표가 20만원 여러분들에게 설정하고 계속 보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잘 해보십시오. 다음 화면은 SK 하이닉스입니다. 느낌이 어떤가요? 첫 번째 20선을 이탈을 한번 했습니다. 20선을 이번에 두 번째 이탈했습니다. 그런데요, 기아 같은 경우는 100% 상승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하이닉스는 12만원 기준으로 19만 천원, 앞에 11만원을 기준으로 19만 천원, 거의 10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기아보다 훨씬 더 상승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도에 의해서 지금 현재 보면 매도량이 증가되면서 17만원대까지 내려갔지만 주가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 환리스크, 환손실에는 SK 하이닉스의 매도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유인즉슨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다르게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환율에서 오히려 이득 보는 부분보다 적자나는 부분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5% 올라갈 때 SK 하이닉스는 1200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1400원이라는 환율보다는 1300원, 1250원까지 환율이 내려갔을 때 오히려 더욱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반도체 수출량이 자동차 수출량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SK 하이닉스는 신고가를 다시 갱신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트랙 전략으로 하이닉스와 기아를 번갈아서 매매하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투자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렇게 돼서 삼성전자와 현대차라든가 SK 하이닉스와 기아라든가 대형주를 투자한다면 이렇게 투자하는 방식이 굉장히 여러분들 좋은 매매로 보고 있습니다. 금일은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니노공업, HLB, 알테오젠, HPSP 이런 것들을 매도했는데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고 해서 주가가 많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HLB는 외국인들이 팔았지만은 여러분들 장중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를 위주로 매도를 한다. 니노공업 반도체 주잖아요. HPSP 반도체주죠. 솔브레인 비슷합니다. 그런데 코스닥의 자람 테크놀로지 오늘 외국인 매수 많이 들어왔습니다. SP소프트 오늘 김 대표 추천 종목이죠. 여러분들 매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자람 테크놀로지도 SP소프트도 유튜브 통해서 또 김 대표가 대박이 난다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분들 추천을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두 종목이 지금 현재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밑에 보면은 고영이나 YIK 같은 것도 매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주식들 어떤 주식이냐면 반도체 주식입니다. YIK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로 인해서 요즘에 갑자기 부각이 되고 있는 주식이고, 고용은 고점에서 제법 무너졌습니다. 결과 어떻게 봐야 된다?
코스닥도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주식이거나 시총이 좀 큰 주식은 일단은 차익을 실현시키는 것 같고요. 반대적으로 고점에서 다소 주가가 하락을 해 있는 그런 종목을 매수를 했거나 반도체 주 중에서도 성장성이 탁월하게 좋은 그런 종목을 외국인들은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종목 화면을 보시면 특징이 하나 보입니다. 어떤 특징이 보이냐면 목요일날 거래 터진 큐리옥스 바이오가 오늘 상한가가 나왔다는 점, 그리고 목요일날 관심 종목이 화면에 보이는 전부 다 빨간색이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기준으로. 이런 화면은 여러분들 쉽게 볼 수 있는 화면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지금 현재 매도 과열권으로 진행되고 있다. 매도 과열권에서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요, 주도주들은 조금 더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적으로 낙폭과대 많이 빠진 거, 이런 주식들이거나 아니면 바닥이 잘 잡혀 있는 주식들, 지난주 주도주였던 주식들, 이런 종목군들은 주가가 되려 플러스 흐름에서 강하게 상승 모멘텀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목요일날이나 수요일날이나 금요일날 어떤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갔고 어떤 종목군들이 오늘 지지를 보이는지 관심 종목을 제대로 세팅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 오늘 가장 강한 업종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종목을 큐리옥스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알테오젠까지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거고요. 저도 묶여있는 앱클론이라든가 또 화면에서 보면 바이오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을 금요일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바이오 솔루션은 저도 못 참고 금요일날 매도를 했고, 그리고 앱클론 같은 경우는 금일 일부 차익 실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일도 바이오 주식은 아마 추천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바이오에 대한 우리가 분석을 한번 본다면 고금리와 고환율 속에서 가장 취약한 업종은 바이오입니다. 첫 번째도 바이오, 두 번째도 바이오. 그러나 여러분들 줍줍 해놓으면 큐리옥스 바이오처럼 상한가 여러분들도 당할 수 있다. 오늘 앱클론 금요일날 매매해서 9%대 수익, 만약에 바이오 솔루션을 금요일날 매도하지 않고 오늘까지 보유해 왔다면 한 20% 정도의 수익을 아마 여러분들은 발생을 시켰을 거라 봅니다. 여기서 제일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대화제약이나 HLB제약이나 큐리옥스 바이오처럼 거래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바이오를 단기 관심주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고금리, 고환율 속에서 이 취약한 업종이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는 스트레스 테스트로 증시가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증시 바닥론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의 기회로 여러분들 전 종목을 바라봐도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구글과 MS, 엔비디아가 이번 주에 서울에서 집결합니다. 뭔 얘기냐라고 보신다면 AI 국제 표준화 총회가 열리고요. 전 세계 AI 전문가들이 오면서 삼성, LG 등 국내 대기업들도 이번 총회를 통해서 약간의 기술력을 또 선보인다고 합니다. 관련주로는 센즈랩, 플레이토, 폴라리스 오피스, 선익 시스템, SP소프트, 데이터 솔루션, 모아 데이터, 이런 종목군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한 두세 종목을 딱 꼽아서 본다면 지난주에 상한가를 드셨던, 특히 유튜브에 제가 여러분들 SP소프트를 강력하게 추천했고요. 전체 유튜브 시청자분들 제가 수요일날 요즘에 공개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일날 공개방송 추천주가 SP소프트였죠. 상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매수를 해서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화면에 보면은 SP소프트가 21,200원인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23,90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화면에 선익 시스템, 데이터 솔루션, 폴라리스 오피스, 모아 데이터까지 올려드렸고 센즈랩을 제가 언급을 드린 이유는요, 지금 이러한 종목군들이 여러분들 관련주로 이번 주, 다음 주에 상당히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관심을 꼭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SP소프트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천을 드렸고 또 오늘 매수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차트를 와이드하게 보세요. 또 한 가지는 항상 약세 시장에서는 뭔가 팔은 다음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때 같았으면 이 코리아 FT 너무 좋습니다. 근데 오늘 일단은 차익을 실현시키라 했죠. 센즈랩 여러분들 그냥 매도 처리해버렸습니다.
근데 센즈랩은 내일 다시 한번 사보고 싶어요. 미래나노텍 여러분들 그냥 별거 아니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SB소프트를 오늘 종가 매수로 22,000원대에서 22,400원대 매수를 했는데 강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주식시장이 요즘에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매수를 종가 매수든 단기 매수든 포트 매매든 강하게 급등이 나오면 수익을 절반은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일정하게 남은 비중을 가지고 보유하시면 여러분들 좀 더 좋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SB소프트는 양음양 패턴으로 분명히 내일 이후에 추가 돌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를 또 원하시는 분들은 내일 이후에 돌파가 나오는 걸 보고 거기에서 또 매매를 하셔도 좋은 수익을 발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린 리소스라고 역시 이 종목도 지난주 유튜브 시청자분들에게 드렸던 종목인데요. 어떻습니까? 20%가 넘게 수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위치는 굉장히 낮죠. 그러면 이 종목이 뭐가 좋으냐? 반도체주입니다. 여러분들 반도체도요. 이제는 많이 빠져있는 반도체에서 대박이 또 나올 수 있고요. 고평가에 대한 반도체는 일정하게 조금 더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 기아 이런 종목을 보여드리면서 신고가 매매에 대해서 전략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수출 증가율이 반도체가 가장 높다는 얘기는 반도체 종목은 분명히 신고가를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린 리소스인데요. 바닥에서 돌파가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SB소프트가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익을 어느 정도 챙기면 신호가 발생이 됐을 때 그린 리소스를 한번 매매해 보시고요. 매수에 대한 범위는 지금 보면 31,000원대 정도 내외에서는 한번 매수 가담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도에 대한 부분은 35,000원과 4만원 정도 있죠. 그래서 1차 고점은 10%에서 20% 수익이 나는 한 35,000원대 정도를 여러분들이 단기 목표가로 보시고 대응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인데요. 단 한 번도 20선을 깬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고평가 주식은 다소 빠질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미반도체 김 대표가 목표가 15만원을 보고 있다고 했는데요. 15만원에서 이미 이익을 챙겼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할 수도 있고 추천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추천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이 종목은 3일 동안에 이 20선을 회복하지 못하면 분명히 주가가 내려가는데 그때는 전저점까지 내려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정도까지 내려가면은 거기에서는 반등이 한번 강하게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일단은 20선을 처음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20선을 이탈을 하고 3거래 이상 동안에 20선을 회복하지 못하면 주가는 다소 좀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반도체 주식들도 주도주가 다소 바뀌는 그러한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센즈랩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센즈랩은 저도 지난주에 소개를 시켜드렸다가 수익을 지금 현재 못 내다가 오늘 간신히 좀 빠져나와 있는데요. 저는 내일 이후에 다시 매매를 또 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차트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굉장히 난해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차트를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항상 와이드하게 보십시오. 와이드하게 옆으로 이렇게 놓게 되면은 목표가와 매수가와 이 매수 패턴에 대해서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러면 센즈랩을 제가 객관적인 차트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요. 거래가 앞에서 많이 폭발합니다. 거래가 많이 폭발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대중적으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이 종목은 AI 반도체와 연동하면서 앞에서 굉장히 시장의 관심과 너브콜을 한몸에 받게 됩니다. 돌파 패턴이 나오는데요. 이 돌파 패턴이 나오면서 여기서 거래량이 증가되죠. 이 4월달 중순에 이렇게 폭발하죠. 그러면서 주식은 여러분들 상한가도 나오고 이렇게 급등을 이렇게 또 한편 하게 됩니다. 옆으로 와이드하게 옆으로 기다가 오늘 동그라미를 하나 쳐보면 이렇게 거래가 이쁘게 증가가 되면서 관통형 양봉이 나오면서 양음양 패턴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돌려왔었죠. 이런 모습에서 보통 다음날 상한가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하게 매도를 하고 일정하게 남겨놓은 상태에서 내일 만약에
이런 종목이 한 2, 3% 정도나 3, 4% 정도에서 갭상승 나와서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종목이 바로 주도주 단기 매수를 할 수 있는 관심 종목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승률이 굉장히 승률이 높으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으로 암기를 해 놓으시면 다음번에 비슷한 차트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상한가 급등을 많이 낼 수가 있고 좋은 매매 기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매매를 많이 했는데요. 앱클론 그리고 SP소프트, 코리아 FT 이런 종목을 사실은 이익을 냈지만 차바이오 백신이라든가 대봉 LS라든가 센즈랩이라든가 센즈랩은 여러분들 물려있다가 저도 오늘 매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미래 나노텍이라든가 수익은 비록 아니지만 빠릿빠릿하게 매도를 해서 내가 좋게 보는 주식, 내 보유주 중에서 수급순환이 잘 나오고 있는 주식을 좀 더 강하게 매수를 했을 때 여러분들 높은 수익이 발생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투자의 노하우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영역이고요. 투자의 노하우가 적으면 절대적으로 수익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눌러주시고요. 내일도 여러분들과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아차! 제가 마지막에 하나를 얘기를 못 드린 게 있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긴급으로 뉴스가 하나 좋은 게 나왔는데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로봇 배송 서비스 브링을 공개했고요. 그리고 LG전자가 AI 클로이 로봇으로 배송 물류 사업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뷰노, 누닛, 에브리봇, 뉴로메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섹터는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반도체, AI 로봇, 자동차, 2차전지, 자율주행 로봇. 그래서 로봇은 자동차에 연동되어 있는 로봇가 있고요. 반도체 회사가 로봇을 만들면서 반도체에 연동해 있는 로봇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드디어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고요. 오늘 거래가 약간씩은 증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로봇 주식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